우리나라의 이영걸에 대한 사랑은 유독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보다 이영걸 영화에 오랜 기간 푹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그의 액션을 보며 한 번쯤 따라할 정도로 우리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이영걸. 하지만 이러한 사랑에 무색하게도 그는 그 흔한 내한 한 번 오기 어려웠나 봅니다. 다른 중국 배우들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자주 한국에 오고는 하는 것과 비교되게 중국과 한국은 엄청 가까운 거리임에도 이영걸이 한국에 방문한 일은 거의 없었죠. 그를 짝사랑한 한국과는 다르게 이영걸은 한국에 대한 마음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던 이영걸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마리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영걸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을 열어준 한국과의 이야기 및 미국 대통령을 향해 보여준 12살 어린 이영걸의 패기, 그리고 어린 시절 논쟁거리가 되었던 성룡대 이영걸에 대한 그의 솔직한 대답 및 이경규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중국 무술의 양대산맥으로 꼭 거론되는 인물은 이소룡 그리고 성룡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그들 중 누가 최고인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러나 더욱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바로 이영걸의 등장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라기보단 좋은 영화배우로서 따지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 당시 홍콩식 무협영화는 식상했었고 더 이상 흥행하지 않았을 무렵 이영걸이 등장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영화들 사이에 등장한 이영걸의 영화는 다시 한국에서 중국 영화의 인기를 끌기 충분했죠. 실제로 그때 영화를 보며 이영걸의 팬이 된 사람들이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원히 추억 속에서만 살 것 같았던 이영걸의 최근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영걸. 이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그의 모습에 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걱정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되어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생겼다. 그렇기에 지금이 나에게 더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영걸이 느낀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항상 찾고 다니던 행복이란 것에 대해 이영걸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은 중국의 역사에서 다소 험난한 시기였던 1963년 중국 선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그는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무술배우인 견자단과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무술학교 친구였죠. 집안 환경이 매우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견자단과 달리 이영걸의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2살이 됐을 무렵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알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이영걸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이영걸은 11살 때 무술감독 오빈에 의해 그 당시 체육으로 명문이라 알려진 북경체육운동학교로 스카웃되게 됩니다. 그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견자단이 황혼기의 스타가 되었다고 하면 이영걸은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스타라는 길에 견자단보다 더욱 일찍 다가섰는데요. 그가 세운 전국 무술대회 5년 연속 우승이란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특히나 그 당시 중국 인구의 대부분이 무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승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번도 어렵다는 전국 무술대회를 무려 5번 연속 우승한 이영걸의 당시 기세가 어땠냐면 그때 중국 총리였던 화거펑 또한 그를 칭찬하며 중국의 영웅으로 칭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스타가 되었음에도 이후 중국 대륙의 어린 영웅으로 불리게 되는 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는 총리의 칭찬뿐만 아니라 당시 12살이었던 이영걸의 패기가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 이영걸은 뛰어난 실력으로 중국의 무술 대표단 소속으로 공연길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가 진행되던 시기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무술을 선보일 일이 생겼죠. 이러한 이영걸의 무술을 보게 된 닉슨은 어린 그의 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는데 너의 무술 실력이 무척이나 대단하던데 크게 되면 나의 경호를 맡아줄 수 있니? 라는 질문에 12살에 불과했던 꼬마 이영걸은 당돌하게 이러한 답변을 내놓아 닉슨을 당황케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껏 무술을 갈고 닦은 게 아닙니다. 제가 무술을 수련한 까닭은 10억 명의 중국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으로 이영걸은 중국을 대표하는 꼬마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추천과 함께 가장 실력 있다고 정평난 무술가 사인에게 직접 비전을 사사받으며 중국 최고의 무술 실력자가 되어 영화 소림사를 찍게 되는데 이때의 이영걸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었죠. 그 후 동방불패, 의천도룡기, 보디가드 등 본인이 손대는 영화마다 데이트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며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이소룡 성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세대 액션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치솟을 무렵 마침내 영화 정무문의 홍보차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국민들의 주말을 책임졌던 인기 예능인 일요일 밤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때 이경규는 예능을 위해 황비용 분장을 하며 가짜 중국어를 사용하는 등 개그맨스럽게 등장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봐도 코믹하게밖에 안 보이는 이경규의 무술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영걸은 슬그머니 웃기 시작하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통역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무술을 배운 사람이며 지금은 단지 개그를 위해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실력자는 보법부터 다르다. 무술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죠. 사실 이경규는 그 당시 중국 무술인 우슈를 4, 5년 수련한 엄연한 무술인이었으며 자신의 개그적 이미지를 위해 이 부분을 숨긴 것인데 이를 바로 이영걸이 간파해버린 것이었죠. 또한 이후 이영걸의 말이 화제가 되어 이경규의 무술 실력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경규는 국내에서 우슈를 처음 배운 우슈 관원 1호이고 국내에서 유명한 우슈 사범들도 이경규보다 한참 후배라 따로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는 그는 할리우드 쪽으로 눈길을 돌려 리셀 웨폰 4, 로미오 머스트 다이, 키스 오브 드래곤 등 헐리우드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며 세계 속의 무술배우 이영걸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포비든 킹덤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선배이자 또 다른 중국 무술의 얼굴인 성룡과 함께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 인터뷰 진행 도중 다소 무례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성룡과 이영걸 둘 다 지금을 대표하는 무술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둘이 싸운다면 이영걸 씨는 누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다소 난감한 질문으로 인해 이영걸과 성룡은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영걸은 상황을 재빨리 수습하기 위해 센스 있는 대답을 하죠. 아마도 성룡 형이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저에게 양보해서 져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는 대답을 통해서 성룡을 위신을 치켜 세워줬던 이영걸은 이어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린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영걸이 단순한 무술배우가 아닌 실제 무술고수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12살 때 닉슨에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련한다고 말했던 꼬맹이는 이렇게 뛰어난 무술 실력과 함께 겸손함까지 겸비한 사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남을 도와주는 것을 신경 썼던 이영걸. 이러한 이영걸은 도대체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실 처음부터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우 오만했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이영걸이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한국에서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영걸은 훗날 눈물을 흘리며 이 사건에 대해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쉽게 성공을 이뤘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살았다. 어린 나이부터 영화 소림사 시리즈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성공에 심취한 나머지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다. 나는 어떤 것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어져 내가 하면 사람들이 뭐든지 좋아한다는 자만심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자만심으로 인해 별 다른 준비 없이 그저 감독직에 도전하여 중화영웅을 찍었다. 어떻게 아무런 준비 없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이 영화는 큰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자만심은 멈출 줄 몰라 실패의 탓을 남에게 돌리게 되었다. 이어 영화 용재천회를 찍었지만 또다시 실패를 맛보았고 결혼 생활마저 위태롭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러한 오만함에 의한 개인적 실패 외에도 중국 정부의 간섭 또한 나를 망친다 생각했다. 그렇게 난 결국 결단을 내려 1989년 조용히 중국을 떠나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무술 영화를 한국 배경으로 찍는 게 큰 유행이었기에 다른 중국 무술 배우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곳은 꽤나 익숙한 나라였다. 그때 우연히 한국에 사는 지인의 추천으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배우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중국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타지에서 넘어온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정이 그 당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숙소 근처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허기진속을 달래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통역사와 함께 단둘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내가 중국 청년임을 알게 된 포장마차 주인이 나에게 조용히 소주를 건네며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이전까지의 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기만 했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다. 그러나 행복이란 성공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웃으며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건네주던 주인을 통해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나는 달라졌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때는 출가 선언을 할 정도로 불교에 빠지게 되었고 스님이 되기를 꿈꾸었으나 아직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은퇴를 미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영걸은 영화 촬영을 끝마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과 티벳 인도로 가 여러 스님들과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만을 보고 달려오던 그가 성공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 순간 2004년에 방문했던 몰디브에서 쓰나미 사태로 인해 죽을 뻔했던 사건을 겪고 난 다음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며 오랜 시간 미뤄왔던 봉사의 삶을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렇게 잠시 영화계를 떠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사업에 전념하게 되죠. 실제로 그는 종종 나는 배우가 아니라 자선사업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나타난 이영걸로 인해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영걸의 인생을 바꿔버린 한국 스토리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영걸을 따라 한국 사찰에 방문하게 되며 관광객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불교는 중국에서 전해준 것이라며 한국의 불교를 무시하던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중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영걸. 앞으로도 그의 깨달음과 영향력을 통해 선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